중앙일보는 SK텔레콤이 글로벌 통신사들과 인공지능, AI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K텔레콤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4에서 독일 도이치텔레콤, 아랍에미리트 EN그룹, 싱가포르 싱텔그룹,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GTAI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사는 조이트 벤처를 만들고 5개 국어를 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간 생성 AI 혁명의 후발주자였던 통신사들이 협력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동아일보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전략이 빛을 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은 각각 60.5%, 19.1%로 총 79.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양대 산맥인 하이센스와 TCL을 합친 점유율은 1.6%에 불과해 저가 공세로 달려드는 중국 업체들과의 수준 차이를 입증했습니다. 삼성과 LG는 그간 기술 격차를 유지하던 고품질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인공지능 AI와 운영체제 OS 고도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차별화까지 더해 중국과의 격차 벌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애플이 이달 초 출시한 혼합현실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에 일본 부품이 한국 부품보다 3배 이상 많이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조사에 따르면 비전 프로의 일본제 부품이 42%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해당 연구업체에 따르면 한국 부품은 13%에 불과해서 일본 부품이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부품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산 비중이 29%로 가장 크다는 점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비전 프로는 고글처럼 눈에 쓰고 즐기는 제품으로 광학기기 분야에서 일본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부품으로 많이 쓰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일부에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자부했던 한국이 차세대 정보기술 IT기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잇따른 전기차 감산과 생산 중단 소식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리비안 등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 업체 4곳이 전기차 전환 계획을 미뤘습니다. GM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넣을 계획이던 주력 픽업 트럭의 순수 전기 모델 출시 생산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포드는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출고를 지난 9일부터 중단해서 이 차에 배터리를 넣는 SK온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비안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틈새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고 SK온은 북미 지역에서 ESS용 배터리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홍콩 H지수가 6,500선까지만 회복돼도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의 올해 손실폭을 30-40%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의 손실 확정액을 취합한 결과 연초 이후 지난 23일까지 9,34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부터는 ELS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수가 현재 상태에 머무를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4조 원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 홍콩 H지수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위안입니다. 홍콩 H지수는 어제 5,723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매일경제가 홍콩 H지수의 지수대별 손실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수가 6,000을 기록하면 올해 예상되는 ELS 손실액이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수가 6,500을 회복한다면 손실액이 약 38% 줄어들고 지수가 7,000선까지 오른다면 손실액은 6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은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인공지능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막대한 물 때문에 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는 2027년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국 전체의 물 취수량의 절반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물이 소비되고 또 인공지능용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물이 필요한데요.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의 샤올레이 런 교수는 챗 GPT에 10개에서 50개의 질문을 하면 500ml 생수 한 병을 마시는 정도의 물 소비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런 교수는 앞으로 전 세계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한 해에 42에서 66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